조우리님이 30대 중반이시잖아요. 네? 오늘 갑자기? 20대 때 사진 보면 우리 언제 이렇게 늙었지?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20, 30대의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방법 같은 거 없나요? 당연히 있죠. 저도 나름 동안이잖아요. 왜 말이 없는데? 20대 때부터가 노화의 시작이란 걸 알고 계셨나요? 노화는 계단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서서히 이렇게 늙어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30대 중반에 딱 늙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다가 갑자기 또 40대 때 확 늙고 이렇게 단계별로 늙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때는 관리를 안 해줘도 막 체감상 주변 친구들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30대가 되면 훅 떨어지잖아요. 그쵸. 진짜 갑자기 그때부터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30대이신 분들은 나 어디 가면 동안 소리 들어. 저거 그러잖아요. 어? 오라니 저 어디 가면 그래도 20대 후반 그런 소리 듣는데. 처음 듣는데? 그렇게 안 보여요? 아니 보여. 네? 이렇게 동안이라는 착각에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관리에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그 노화를 막기 싫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피부 관리는 타이밍, 적정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노화를 늦추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사실 수분 관리만 제대로 잘 해주셔도 피부 노화를 많이 늦출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수분 관리라고 하니까 엄청 특별한 관리를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초 제품을 자신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발라주시는 게 수분 관리의 시작이거든요. 기초 제품은 평생 매일매일 바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기초 제품을 잘못 바르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사용법과 사용량을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짜잔! 또 나왔어요. 제가 매번 추천하는 제품. 자극이 없는 말 그대로 기초 제품의 정석. 이런 기초 제품 사용 시의 꿀팁은 꼭 세안하고 난 뒤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평소에 건조함을 느낄 때마다 발라도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세안 후에 기초 제품을 바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뒤로는 안 바르시더라고요. 건조해도. 일상생활에서는 생활하면서 뭔가를 바른다? 선크림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피부에 주름이 잘 생기게 되거든요. 쉽게 설명하자면 옷이 물에 젖어 있으면 구겨져도 막 주름이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말라있는 옷이 구겨져 있으면 구겨진 형태로 주름이 생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건조한 피부 상태가 노화에 얼마나 안 좋은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평소 일상생활 하시다가 건조함을 느끼실 때마다 사용하시는 기초 제품을 덧발라주시면 좋아요. 선크림 발랐을 때는 어떻게 덧발라줘요? 요새 날도 그렇게 뜨거워서 선크림 안 발랐을 수 없고. 그냥 위에 덧발라주셔도 돼요. 진짜요? 네. 선크림 위에? 네. 근데 워터프루프 기능이 없는 무기자차 선크림일 때만 해당돼요. 워터프루프는 물놀이 할 때 지워지지 말라고 나온 기능이고 무기자차는 피부 표면에 코팅된 느낌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용량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무작정 많이 바르면 좋겠지 하시고 그냥 막 바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그러긴 하는데 그렇게 딱 눈치 주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근데 많이 발라서 좋으면 좋았지 안 좋을 게 있는 거예요? 있죠. 사람마다 분비되는 피지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피지량에 맞게 사용량을 조절해 주셔야 모공을 안 맞고 보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름이 많은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로션을 안 바르고 스킨만 바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로션 양을 정말 조금만 쓸 수도 있는 거고 건성이시라면 토너 바르고 흡수시킨 후에 또 바르고 로션도 두툼하게 올려서 바르고 이렇게 자신의 피부에 맞게 사용량을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꿀팁인 게 피부 피지량은 계절에 따라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름같이 피지량이 많이 나온 계절에는 용량을 좀 줄이셨다가 겨울같이 건조하실 때는 용량을 좀 늘리고 이렇게 상황에 맞게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토너 한 번 바르고 수분크림 같은 경우는 여기 한 마디 반 정도 바르거든요.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 열 때문에 피지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토너만 이렇게 한 번 발라주고 있어요. 수분크림은 안 바르세요?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좀 건조하다 싶으면 수분크림을 조금 발라주고 아니면 토너를 2겹 바르고. 그 수분크림 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진짜 이거 한마디도 안 되게? 아, 반마디? 반마디보단 좀 많고. 이해하시네. 그리고 저녁에 씻고 나서는 이 히알루론산 원액을 로션이랑 섞어서 바르는데요. 히알루론산이 피부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피부의 수분감을 확 올려주거든요. 이렇게 수분 관리를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잘 해주시면 노화 방지의 기초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피부 노화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20대이신 분들은 평소에 비타민C, 보습제, 선크림 이렇게만 루틴 가져가셔도 피부 노화를 예방하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단촐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비타민C 유도체나 비타민C의 문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굳이 비싼 거 사실 필요 없고 성분 함량이 적더라도 비타민C를 피부에 사용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비타민C가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항산화라는 게 피부 위에서 일어나는 산화 작용을 방치하는 걸 말하는데요. 피부에 먼지도 붙고 오염물도 붙고 피지도 엉키고 하면서 그로 인해 산화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과정으로 피부에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 효과를 지닌 비타민C를 꾸준히 발라주셔야 노화를 늦추는데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럼 30대는요? 30대는 20대 때부터 바르시면 완전 베스트고 30대이신 분들도 안 바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발라주기 시작해야 노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잠깐만, 좀 적고.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왔어요, 지금. 오늘따라 뭔가 되게 운동생 모드네? 요즘 팔자주름이 깊어졌어. 진짜 30대 이상은 레티놀 꼭 써주는 게 좋아요. 레티놀이 진짜 좋은 성분인데 레티놀이 하는 역할이 다양해요. 아, 모공 섬유질을 강화시켜주고 각질이 탈락하고 재생되는 속도를 빠르게 해줘서 새로운 세포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30대 이상이시라면 이 레티놀을 같이 써주셔야 노화 방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바로 살고 바로 뭐 사야 사. 돼? 뭐 사야 돼? 그냥 그러면 레티놀 들어간 제품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올리브영 가가지고 레티놀 아니야. 쓰세요! 아니야. 돼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이 성분이 피부 자극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0.015%의 저농도로 시작하시다가 그 다음에 0.1%로 늘려가시면 되는데요. 횟수는 상관없는 거예요? 2, 3일에 한 번 정도 바르시는 걸 한 달 정도 하시다가 피부가 자극 없는 게 적응됐다 하시면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발라주시면 됩니다. 얼만큼 발라야 돼요? 양 같은 건 잘 모르겠어가지고. 새끼 손가락 끝마디 정도 짜셔서 이제 얇게 펴바르시면 적당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레티놀이 약산성이기 때문에 비타민C와 같이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방금 전에 말한 비타민C랑 지금 말하는 레티놀을 같이 쓰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네. 피부에 좋다 해서 저 그냥 다 바르려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냐면 이게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비타민C를 바르시고 저녁에는 레티놀을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비타민C랑 레티놀을 쓰시면서 나이아신 아마이드도 같이 써주시면 더 좋아요. 왜냐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비타민 B 성분인데 멜라닌 색소가 피부톤을 어둡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근데 그 멜라닌 색소가 피부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감소시켜서 피부 표면의 색소 침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부톤 개선도 도움이 되겠죠.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나이아신 아마이드 5% 들어있는 걸 쓰거든요. 왜냐면 10%는 너무 자극이 있어서 예민한 피부이시라면 5%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주호르님이 쓰는 제품은 뭔데요? 말글담에서 파는 원액이거든요. 나이아신 아마이드. 그 원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사용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용하시는 토너에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수분크림이나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몇 방울 섞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레티놀이랑 비타민C는 같이 쓰면 안 되잖아요. 네.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레티놀 혹은 비타민C랑 같이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네, 문제는 없어요. 오. 그래서 같이 쓰셔도 돼요. 모공도 미리미리 관리해주면 돈이 굳는 그런 피부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맞아요, 진짜. 모공 나야 없잖아. 되니까. 저 많이 생겼어요. 어디? 다 그러더라? 모공 없는 사람들이 막 모공 생겼다고 그러더라? 그럼 주호르님 모공 부자예요? 너무 부자죠.
이미 늘어난 모공을 줄이는 건 정말 어렵지만 예방하는 방법은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모공 케어는 제가 모공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공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피지량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로 모공이 있고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세로 모공이 있어요. 가로 모공은 각질 제거를 통해 피지가 안 막히게 해주시거나 근본적인 피지량을 줄여주시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관리로 제가 추천하는 효소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것과 피부열을 내려주는 알로에 팩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로 모공은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선크림이에요. 이제 선크림 중요한 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자외선이 노화에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그 사진 아시죠? 어떤 거요? 그 반절 선크림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 그 어떤 트럭 기사. 그 사진도 있잖아. 얼굴에만 바르고 목에 안 바르고 여기 목에 이렇게 자글자글. 그만큼 피부에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받는 게 누적되면 정말 노화에 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선크림을 매일 발라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선크림은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저는 에스트라나 바이오믹 선크림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일단 저는 성분을 많이 보는데 성분이 정말 착하고 그 다음에 자극이 없는 무기자차고 눈시림도 없고 산뜻하면서 촉촉하고 광고하시는 거 아니고. 그래서 광고 아니죠? 네, 광고는 아니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정말 잘 쓰고 있어서 여러분 뭐 예민하신 피부이시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이 피부 관리 루틴을 정리하자면 20대 때는 비타민C 기초 제품, 선크림 이렇게 3개만 꾸준히 지켜주셔도 좋고요. 30대 때는 아침에는 비타민C, 나이아신아마이드 기초 제품, 선크림, 저녁에는 레티놀 기초 제품 이렇게 루틴을 가져가시는데 이제 모공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지량이 많거나 피부열이 많다고 느껴지실 땐 저녁에 알로에팩 같은 걸로 피부열을 내려주시는 케어를 하시고 주 1회 정도 각질 제거로 세안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편한데요? 편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제가 지금 적은 게 이만큼이나 돼요. 다 기억을 해야 될 텐데. 바로 올리브영 가서 다 살 거예요. 지켜봐요. 안 살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추가 꿀팁인데 20대나 30대 초반까지는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와닿게 만들어 드리자면 자기 손을 지금 사진 찍어서 봐보세요. 자기 손이요? 네. 잠깐만, 저 바로 찍어볼게요. 네. 찍었어요? 열심히 놓게요. 손이 언제 이렇게 거칠어졌지? 이게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느껴지는 건데 얼굴도 중요한데 손 피부도 고운 게 나중에 진짜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이 얼굴 다음에 손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전 아무래도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 좀 거칠고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 주름이라던가 그런 게 좀 안 예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투박하기도 하고. 근데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애기 손이에요. 맞아. 그치? 애기 같은. 그러니까. 저랑 나이도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게 뭔 차이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 동생은 핸드크림을 진짜 달고 살았거든요. 저도 안 바르는 건 아니었는데 동생만큼 꼼꼼히는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주름도 마찬가지로 크게 티 안 난다고 방치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손을 닦았으면 바로바로 핸드크림을 잘 발라주셔야 돼요. 그럼 핸드크림도 사야겠네. 살 게 많네. 살 게 많네 진짜. 주호름님 어떤 거 쓰시는데요? 저는 그 병원 근무를 하면서 손을 진짜 많이 닦았거든요. 그때 쓰던 게 아트릭스 핸드크림이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건조하지 않고 되게 촉촉하고 보습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이소에서 3,000원이면 사고. 다이소에서도 팔아요? 응. 다이소에서 팔아요. 손 피부는 피지선이 거의 없고 얼굴 피부보다 얇아서 수시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게 중요해요. 외부에 가장 쉽게 접촉되는 피부인 만큼 노화도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핸드크림을 수시로 발라서 보습력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목주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핸드크림을 목에 발라야 되나요?
저는 그냥 귀찮을 때는 여기 바디크림 바를 때 그냥 목까지 바르거든요. 네. 그리고 동생은 그 아이크림으로 발라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수분크림에 바세린 섞어서 발라주거든요. 바세린을 사용하면 피부에 기름막을 형성해주고 그리고 수분을 못 나가게 막아주니까 보습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습이란 게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보다도 수분을 못 나가게 잡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세린은 이런 이유에서 아주 좋은 보습 효과를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바세린을 섞어서 목에다 바르면 목주름 개선에 네. 예방이 된다. 예방이 된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피부는 정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뭔 소리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긍정적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분들이 확실히 피부 상태도 좋고 동안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조우로님 동생분도 그렇고 제 친구도 보면은 되게 뭔가 낙천적이죠. 낙천적이야. 그러면 애기 피부. 저같이 찌든 사람은 생각이 많고 피부가 거칠어. 맞아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생각만큼 또 숙면을 하는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두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앞에 말씀드린 피부 케어보다도 이런 습관을 바꿔주시는 게 피부 개선에는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경험담인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장은 저렇게 못하더라도 방향성은 저렇게 유지한 채 조금씩만 노력해 주신다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피부도 좋아지고 인생도 행복해지고 노화라는 게 생기기 전에 미리 관리해놔야 가장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안티에이징에 신경 써주는 게 베스트고요. 그리고 이미 깊게 파인 뒤에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이제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고 어려워지거든요. 20대, 30대이신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관리 방법을 통해서 관리하시면 피부 노화와 피부 건강을 챙길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피부 짝꿍 조우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